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후회한다고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좌측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곱 번째, 배움을 멈춘 것. 60대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이 모자, 참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8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험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먹더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 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9%가 공감한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올해 45살인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걱정한다고 못 사는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은 저축처럼 안 쓰고 모아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야. 행복할 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야 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아두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편히 그냥 그렇게 웃으며 살아. 그게 최고야. 근데 그걸 그동안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이 말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거를 후회하며 삶의 오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삶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다. 즉 삶의 정답은 없다. 개개인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쫓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정답과 오답을 나누며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회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껏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내려놓고 영상의 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숲을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데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어느 한 부부의 감동 실화를 말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10보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나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치니 여자 다음날 또 다음날 아내를 안아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 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 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의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인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숨져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안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은 제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실화이든 소설이든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내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때서야 가슴치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 아들이 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죠.